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대변인의 카운터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미국 대선 얘기는 잠시 뒤에 이제 김건 의원과 좀 나눠보기로 하고 두 분과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오늘 일문일답 질문 개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좀 그동안과는 다른 형식의 기자회견을 예고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궁금하시죠? 예.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10시니까 뭐 한 2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추락한 민심을 회복하고 남은 2년 6개월의 국정 동력을 살려낼 수 있을지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기회로 네. 이 기회를 살려서 지금 뭐 20% 초반 또는 10% 후반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네. 남은 2년 6개월 정말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192석의 거대 야권이 연합해서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탄핵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집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소수 여당이 민심을 등에 얻지 않고는 이거 지켜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지속적으로 그런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얘기들을 건의했던 건데 아직 받아들여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이 정말 잘했다라는 평가를 정말 이번에는 받아야 된다는 아주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하신 말씀들은 이번에도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지금 그 기대는 높아져 있는데 네. 실제로는 좀 메시지가 원하는 수준은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나 보네요. 네,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야권에서는 거의 뭐 네. 기우제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뭐 밤늦게까지 뭐 원고라든가 아니면 수석들을 만나서 이 독회도 하고 했다니까 이런 민심들을 뭐 많이 반영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진짜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기우제 지내다시피 별 이제 국민들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는 메시지 정도 뭐 나왔으면 한다 뭐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뭐 저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뭐 조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원하지 않죠. 네. 그런데 지난 4월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담화 발표한 모습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영일만 액트지오 석유 담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기자간담회를 보면은 일단 시작하는 게 자화자찬이 반 아닙니까? 총선에서 대패하고 지지율이 네. 20% 간당간당한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그냥 한 반을 하니까 솔직히 거기서부터 듣기가 싫은 거고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좀 자화자찬 좀 안 했어. 아니 그렇게 잘했으면은 10명 중에 2명만 지지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반국가 세력의 준동의 뭐 가짜 뉴스 이런 얘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번 다만 딱 두 가지 명태균 김건희 특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좀 질문 받고 거기에만 예, 집중을 끝장 해서. 토론했으면 좋겠고 또 자화자찬 30분 하고 그다음에 요새 옛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솔한 맛이라도 있었어요. 예. 옛날에 대선 후보 때는 네. 솔직하게 얘기하고 예. 요새는 어디서 미꾸라지 화법만 배우고 와가지고 그냥 유체 이탈 그다음에 동문서답 하는데요. 좀 예전에 그 진솔한 모습이라도 좀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당 중진들을 좀 차례로 만나서 간담회를 좀 하셨는데 이거에 뭐 그 참석자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없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네. 언론이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간에 좀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도 그래서 웬만한 일정이었으면 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일정을 취소하고 중진회의에 참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2시인가요? 당 대표실에서는 5, 6선 네. 중진 모임이 있었고 4시에는 3, 4선 최고회의 하는 좀 넓은 공간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오기로 하셨던 분들은 다 오셔서 네. 각자의 말씀을 하셨고 대체적인 것은 당이 지금 공감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으니 이번에는 대통령이 적어도 오늘 조중동 사설에서 얘기한 거 정도의 얘기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뭐 10명 중에 5명 정도 가까이가 뭐 48.5%지만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뽑은 5명 중에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3명 중에 적어도 2명은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적어도 대통령이 아까 김지호 대변인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국민들은 우리의 진정성을 몰라주느냐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채워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심 위반의 결정타가 누가 뭐래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에요. 그렇죠. 그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만 대통령실이 잘라내고 당도 김건희 리스크와 분리된다면 충분히 저는 뭐 30% 이상의 그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는 반드시 그 문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자들도 그 문제에 좀 천착해서 여러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자들이 질문을 뭐 정몽래 대변인도 청와대 출입해 보셨지만 질문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내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권 내에서도 그 특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독소 조항을 제거한 특검 수용 필요성 같은 게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목소리인데 민주당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저런 말이 나와도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더 큰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 예. 뭐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잖아요. 네. 국민 누구라면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 관련해서는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검찰에서는 그냥 불기소 처분해버리고 증거가 있어도 믿지 못하니까 국민적 의혹은 커지고 그러면 특검 좀 공정한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자 이거 자체에 대해서 그냥 원천 반대를 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특검 아니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좀 어렵다. 이제 올 때까지 왔다. 그리고 대통령 사실 그렇습니다. 한 10여 가구 사는 그런 촌동네 이장님도 그 지역 사는 그 8개 가구가 그 이장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면은 이장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예. 5천만의 대통령인데 얼추 잡아도 3,500만, 4천만 명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스럽게 보고 반대하는데 무슨 격이 있고 무슨 영이 서서 국가를 운영합니까? 뭐만 하면 그냥 다 비난하고 비판받는 게 일상인데 그래서 이거를 자꾸 그 아내분을 사랑하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죠. 예. 국정을 분리해야죠. 네. 예.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좀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예.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특별감찰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이 좀 앞장서서 특검 얘기를 하는 건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특별감찰관 어떨까요? 얘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인적 쇄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예. 사과와 의혹 특검과 표명. 특감을 네. 봤을 때. 뭐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사실 뭐 아까 10가구 사는 마을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런 마을에서도요 한 번 뽑은 이장은 임기를 지켜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금 민주당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한국 네. 정치나 아니면 미국 정치 다 극단화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돼서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집권 세력이 집권하더라도 해당 시기에 나라를 잘 이끌어서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국정에 대한 비판도 해야겠지만 네. 또 하나는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이 특검이
좋은 의도를 갖고 시작하는 특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거고 네.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권 시기를 당기고 그게 결과적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일어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 아니 그 누가 다 뻔히 보이는 수에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겠습니까? 또 2016년에 봤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돼서 만들어오는 대한민국이 그래서 더 좋아졌냐?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그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어렵게 집권당을 그러니까 정권 교체까지 그렇죠. 성공한 5년 건데 만에 정권이 바뀌었겠죠. 그런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검 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검은 사실 이제 여당에서 보기에는 탄핵으로 가는 어떤 첫 단추 같은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죄가 없고 떳떳하면은 수사를 왜 거부하는지. 지금 일단 그럼 위기 때 진상 규명할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럼 죄가 있다는 걸 저는 자복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대변인님이 그러려면은 근데 민주당만 특검을 추천할 게 아니라 좀 공정한 특검을 추천해야 이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데 괜히 무슨 민주당 추천 특검이 수사에서 뭔가 아니 그러니까 다 뭐가 그러면 나오면 대통령이 괜히 추천하는 게 공정합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그 대법관 추천 부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일부 수정해서 특검도 올렸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대국적으로 금트세 수용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은 비난이 있지만 수용해서 힘을 보태고 있고요.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2 요구 때 부결시키는 당이 어딥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 거부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예. 반대는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대통령 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야당과 척지고 거부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네. 거부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하고 있다. 요건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후 관계를 네. 선후 관계를 보셔야죠. 거부권이 왜 행사됩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을 국회에서 만드니까 거부권이 행사되는 거죠. 그런 법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거부권 행사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후 관계를 보십시오. 정치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양보와 타협이 있었습니까? 네. 심지어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하고도 겸상을 못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권 힘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속이 그렇게 좁아가지고 아내한테만 그냥 마음이 넓어서 관대하고 국민과 야당한테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네.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그 뭐 집권 여당 대표와도 겸상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 문제가 계속 이제 잠복해 있다가 물 밑에 가라앉았다 올라오고 하는 게 네. 당내 좀 갈등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당원 게시판이 좀 시끄러운 것 같던데 8시간 정도 긴급 점검한 거 두고 이게 좀 뭐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이제 당원 게시판에 작성자 이제 뭐 한동훈을 검색하니까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서 이게 뭐 누가 쓴 거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시스템 점검은 뭐 예. 정기적이든 아니면 필요한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예. 한동훈 대표가 그 당원 게시판에 가서 그런 글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위드훈이라는 팬카페에 있는 것도 아시죠? 네. 그게 있다는 것도 알지만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자신은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뭐 제명인의 마을인가요? 거기 가서 뭐 글도 쓰고 뭐 독려하는 메시지는 남기긴 하지만 저는 위드훈이가 자신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의견을 한 번도 거기에 밝히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분인데 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동명이인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에 당원이 8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이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의 뭐 어떤 뭐 얘기를 한다거나 뭐 행위를 한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그죠. 한동훈 대표가 썼겠어라고 생각하지 아니, 않겠어요. 실제로 할 거면 본인이 안 드러나게 하는 게 더 그렇죠. 네. 맞지. 이거 너무 이상한 거라서. 당정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만 계속 공을 던지는데 사실은 당에서도 할 게 있거든요. 네. 뭘 해야 되지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반띵이라든지 공천 거래라든지 그리고 개혁신당하고 폭로 비례의원 거래 의혹이 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은 본인 선거는 이제 없어요. 단임제니까. 네. 국민의힘은 계속 정당으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천 관련해서 문제가 많으면 자체 조사도 하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실하고 탈당한 이준석 대표한테만 해명하라고 하니까 저는 좀 한동훈 대표가 본인 할 일은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있다. 좀 정당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국민의힘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2024년 총선 공천 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 관여를 했으니까 뭐 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는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공천이라는 것은 네. 정말 정치의 아주 고도의 집약적인 정치적 결정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사실 정당의 공천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밖에서 사법적 관점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비명행사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번 김영선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엔 뭐 세비 반땅 의혹이라든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해줬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됐으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검찰에서 우선 풀어야 할 영역이라고 수사를 생각합니다. 먼저 하고. 이거 왜냐하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런 게 문제가 됐으니까 다시는 이런 공천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도입했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외부에서의 비정상적인 뭐 청탁이든 압력이든 들어왔을 때 단호히 잘라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씩 정당의 공천도 선진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근데 아까 그 민주당 공천 과정 얘기하셔서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대선 때부터 해서 뭔가 불법적인 여론 조작 같은 걸 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보면 이게 당과 연관성이 뭐 확연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좀 의문의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특정 뭐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뭐 일부 후보군들을 넣어서 돌린 여론조사라든지 뭐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서 적합도 경쟁력 조사를 해서 예. 최적의 후보를 추천하는 게 또 정당의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정광재 대변인님이 비명 행사라고 했는데 네. 저는 뭐 그래도 측근까지는 아니래도 친명인데 친명 행사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데이터 선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 결과를 가지고 공천을 했으니까 네. 172석이라는 대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럼 결과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뉴 3김이다 뭐 이렇게 좀 네이밍이 됐었는데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이 세 분을 뉴 3김 이렇게 언론에서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럽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출장지까지는 아니었고 마지막에 독일로 이동을 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점이 또 공교롭게 11월에 이재명 대표 선거 2개가 남아있고 김경수 전 지사는 곧 귀국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김이 왜 만났을까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요새 잠 못 들 일이 많은데 네. 이 뉴스를 보고도 또 잠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복권이 됐잖아요. 네. 복권 됐을 때도 뭐 어느 정도 뭐 예상했을 수도 있고 뭐 예상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신경 안 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11월 15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네. 25일에는 위증교사와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오는데 이거랑 맞물리게 되면은 저는 정치적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구심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불과하다. 이거 대법원 판결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체제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게 2심 판결이 난 다음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포스트 이재명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김동연, 김경수 두 분이 만났다는 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특히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엔 지난 대선 후보로 나오기도 했었지만 경기지사를 만들어준 거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거든요. 당대표는 아니었구나 그때.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후보가 당대표는 아니었지만 네. 하여튼 민주당이 김동연 지사를 만들어줬는데 당내에서 조금 딴 꿈을 꾸고 있는 게 현실화 될수록 이재명 대표는 뭐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겠네요. 아니, 뭐 쓰이겠죠. 딴 네. 꿈이든 용 꿈이든 네. 좋은 꿈은 많이 꾸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당은 국민의힘하고 달라서 이렇게 정치인들끼리 교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겸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면 좋죠. 다만 네.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 뭐 만나는 건 좋은데 지금 경기 북부 적경지는 대남 대북 방송 때문에 그리고 안보 불안 때문에 지금 아비 규환인데 이렇게 한가차게 장기간 유럽 출장을 가실 때가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심지어 이재명 대표까지 강화도에서 그 지역 피해받는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사태가 이 지경이면은 정말 광역단체장으로서 경기 북부에 상주하면서 안보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텐데 독일에서 김경수 지사를 만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니, 김경수 지사는 예. 만나 되는데 네. 그게 장기간 해외 그리고 좀 해외 출장이 너무 잦으세요.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닌데 경기도가 국내 최대 지자체 아닙니까? 예.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1,400명, 400만 명이 돼요. 1,200만? 1,400만 명이요? 예. 이 예. 정도의 광역단체장인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국정이 흔들리면은 네. 우리 김동연 지사라도 좀 경기도를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뭐 해외 출장 가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발을 아니, 하라 이런 그런데 얘기. 제가 경기 예. 북부 경기도 연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최근에 뭐 연천 다녀올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경기 북부가 지금 너무 이렇게 과대 해석하신 것 같아요. 아비 규환 수준은 아니고요. 예.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북한의 그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비 규환까지는 아니고 지금 김동연 지사도 도지사로서 놀러 가신 건 아니니까 그렇게 네. 또 너무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비판하실 아니 필요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김동연 지사님 뭐 응원하고 지지하는데요. 네. 아니 지금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안보 불안이 조성되면 경기지사의 제1 목표가 경기 북부에 대한 어떤 안보 불안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소속,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생중계를 해야 된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인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게 뭐 사법부를 협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법부 협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사법부 보셨어요? 협박은 지금 장외 집회를 통해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세력이 민주당 아닌가요? 네. 생중계하겠다는 게 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인지 궁금하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판단은 사법부가 네. 할 건데. 예. 이게 전례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생중계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분 아닌가요? 네. 입법권을 거의 지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분이고 이분의
피선거권이 유지되느냐 박탈되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중계해서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뭐 어쨌든 요청은 했지만 재판부에서 거절하면 어차피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왜 이렇게 이 생중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비판을 하시는 건가요? 왜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생중계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예.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사법부가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뭔가 정치적 책량을 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 국정 지지율을 고려해서 자꾸 재판부에 뭔가 좀 딴지를 걸면서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을 본인들이 정당이 나서가지고 생중계를 해라. 뭐 방청객을 받아라.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공당의 그런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사법부가 잘 판단해서 생중계를 할지 방청객으로 공개를 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법부를 존중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재판 생중계하라고 민주당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것까지 네. 부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좀 기다려 볼게요.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